something to buy the button, yeah. The button, buy the yeah. Set the potato, boy, sunlight that always stays, dinner by the waterway. It's that sweet life race. I just wanna be close to your body. Give me some sugar, honey. Close to your body. 로아 전국에 계신 로켓단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켓펀치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딥한 주제를 한번 해볼 텐데요. 보통 영화 촬영에 많이 사용되는 아나몰픽 렌즈, 굉장히 비싼 렌즈죠. 이 아나몰픽 렌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이 아나몰픽 렌즈의 특성과 왜 영화에서는 이 아나몰픽 렌즈를 많이 사용하는지, 또 현실적으로 우리 같은 1인 촬영자들이 이 아나몰픽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과 제가 직접 사용해본 아나몰픽 렌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아나몰픽 렌즈들이 가격이 굉장히 사악한데, 가격도 가격인데 사용하는데 여러가지 제약이 많다 보니까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은 그런 렌즈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아나몰픽 렌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막 검색해보고 구글링 해봤을 때 제대로 된 아나몰픽 렌즈에 관한 컨텐츠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삽질을 많이 했었는데, 혹시라도 저처럼 아나몰픽 렌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아나몰픽 렌즈는 4:3 비율의 텔레비전이 태동하던 시기에 이 영화가 텔레비전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와이드한 스크린을 개발하면서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 와이드 스크린의 비율은 1.85:1, 16:9, 2.35:1 등등 여러가지가 있죠. 흔히 시네마스코프라고 불리는 2.35:1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4:3 비율로 만들어진 카메라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 아나몰픽 렌즈를 이용해서 좌우가 압축이 되게 촬영이 되고, 이걸 후보정에서 압축이 된 만큼 늘리게 되면 우리가 흔히 보는 21:9 시네마스코프 영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요즘에는 후보정으로도 이 시네마스코프의 영상을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냥 일반적인 미러리스나 DSLR로 촬영을 하고 좀 광각 카메라로 넓게 담은 다음에 아래 위에 이렇게 렛터박스를 덮으면 21:9의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쉽고 편한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번거롭게 아나몰픽 렌즈를 사용하는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이 아나몰픽 렌즈에 발을 들이게 됐거든요. 먼저 이 아나몰픽 렌즈를 사용하는 이유, 즉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이 아나몰픽 렌즈의 단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아나몰픽 렌즈를 사용했을 때 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오토포커스를 지원하는 렌즈가 없어요. 물론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팔로우 포커스를 이용해서 매뉴얼 포커스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크게 제약이 되진 않지만, 우리같이 1인 크리에이터들은 이 오토포커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불편하긴 했는데, 사실 이 매뉴얼로 찍어야 한다는 게 별거 아닌 불편함이었다는 걸 깨닫는데 얼마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가로 세로 비율이 다르다 보니까 특수한 광학 구조를 가져야 되고, 따라서 당연히 제조 단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렌즈 가격이 엄청 비싸지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아나몰픽 렌즈는 저렴하게는 수백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도 가격이 나가는 굉장히 비싼 렌즈예요. 또한 광학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색수차를 제어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촬영 가능한 초점 거리가 일반적인 렌즈에 비해서 굉장히 멉니다. 최근에 나오는 렌즈들은 최단거리 20cm 막 이러는데, 최근에 출시하는 렌즈들이 더 선명하고 색수차 없고 최단거리가 짧은 게 좋은 렌즈라고 생각하는데 반해서, 이 아나몰픽 렌즈의 수차 문제는 해상력 저하랑 왜곡을 부르고 영상에서의 컨트라스트까지 낮아져가지고 일반적인 시점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 비쌀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렌즈예요. 자, 그러면 그런 단점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그 렌즈를 사느냐. 이 아나몰픽 렌즈의 장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앞에서 말씀드린 단점이 곧 장점입니다. 이 사진으로 설명을 하자면, 사실 최근의 기기들은 워낙에 저조도 노이즈가 좋아져가지고 야간이나 빛이 없는 곳에서도 굉장히 깨끗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이 아날로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뒤에 후보정에서 그레인을 주는 것처럼 이 아나몰픽 렌즈도 선명한 화질이 아닌 적당히 뭉개지는 화질에서 오는 오묘한 표현력과 영상미를 얻기 위해서 이 아나몰픽 렌즈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촬영할 땐 압축해서 촬영을 하고, 후보정에서 이렇게 늘리면서 생기는 이 아나몰픽 렌즈의 특성이 있는데요. 바로 복회와
플레어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보이는 이 플레어도 사실 아나몰픽 렌즈의 특성이거든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뭐 영화를 유심히 보시다 보면 뭐 제가 최근에 본 영화로는 나는 오늘 어제 너와 만난다 라는 일본 영화인데 보케가 세로로 굉장히 길게 늘어져 있다던가 플레어가 이렇게 가로로 길게 나 있는 영상들이 있어요. 이런 영상들이 바로 아나몰픽 렌즈로 촬영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인데요. 이 두 가지 특성과 함께 이 아나몰픽 렌즈의 특성상 뒤에 보케가 뭉개지면서 초점이 맞은 피사체가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면서 피사체, 즉 주인공을 더 강조하고 주목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집니다. 자, 이렇게 아나몰픽 렌즈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는 시네마스코프의 비율, 그리고 두 번째는 보케, 즉 배경 흐림 효과의 증폭, 그리고 세 번째는 좌우로 길게 늘어나는 플레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뒤에 보케들이 세로로 길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아나몰픽 렌즈의 장단점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DSLR이나 미러리스로 광각으로 좀 넓게 16:9로 촬영을 한 다음에 아래 위로 시네마스코프 이 레터박스를 주면 21:9 비율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후보정에서 플러그인으로 이 렌즈 플레어 효과를 주는 방법인데요. 이게 실제로 영화에서도 이런 방법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후보정에서 아나몰픽 효과를 주게 되면 시네마스코프 비율이랑 좌우로 길게 늘어나는 플레어는 얻을 수 있지만 이 좀 전에 말씀드린 아나몰픽 렌즈의 장점인 배경 흐림 효과 증폭으로 오는 피사체의 부각 효과라던가 세로로 길게 늘어나는 보케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실제로 4:3으로 깍깍 눌러 담아가지고 후보정에서 늘리면서 촬영한 정보들을 모두 사용하는 아나몰픽 렌즈와는 다르게 이 넓게 촬영을 한 다음에 아래 위를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버리게 되는 정보량이 있는 거죠. 아래 위로 이 레터박스만큼. 만약 이 후보정으로 시네마스코프 영상을 만들겠다고 하면 촬영할 때부터 아래 위에 가이드라인을 대서 잘려나갈 부분을 고려하고 촬영을 해야겠죠. 사실 이 방법이 가장 쉽고 빠르게 아나몰픽 효과를 갖는 방법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은 좀 아나몰픽 효과는 안 나서 저는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올드 렌즈에 필터랑 낚싯줄을 덧대서 페이크 아나몰픽 렌즈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이 렌즈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나온 렌즈입니다. 이 올드 렌즈들 중에 헬리오스처럼 이 회오리 보케라고 마치 아나몰픽으로 찍었을 때 보케가 막 무너지는 효과랑 비슷한 효과를 내는 렌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렌즈들을 구해가지고 헬리오스나 이런 오래된 올드 렌즈들이 가지는 회오리 보케와 해상력이 약간 떨어지는 점을 이용을 해서 아나몰픽 렌즈와 유사한 느낌을 주고, 또 올드 렌즈 안쪽에 세로 모양의 필터를 이렇게 덧대고 가운데 이 낚싯줄 같은 실을 하나 달아주면 실제 아나몰픽 렌즈와 상당히 흡사한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렌즈도 같은 페이크 아나몰픽 렌즈인데요. 이런 식으로 플레어 효과, 이런 식으로 아나몰픽이 갖는 이 플레어 효과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 아나몰픽들은 구조상 광각 렌즈가 없고 거의 대부분 초점거리가 굉장히 먼 렌즈들이 많은데요. 이 페이크 아나몰픽 렌즈들은 10mm 때부터 뭐 다양한 초점거리를 지원한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이런 식으로 페이크 아나몰픽 렌즈를 사용을 하면 가로로 길게 늘어나는 이런 플레어와 세로로 만들어지는 보케, 또 실제 아나몰픽처럼 이 초점이 맞은 부분과 뒤에 헤어리 보케가 만나면서 이 아나몰픽 렌즈와 굉장히 흡사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페이크 아나몰픽은 캐논 마운트, 소니 마운트, 마포 마운트 가리지 않고 있으면서 초점 거리도 10mm대 광각부터 뭐 100mm 넘어가는 망원까지도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작된 페이크 아나몰픽 렌즈는 임의로 가운데 낚싯줄을 넣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세로로 생긴 보케에 가운데 이렇게 줄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고, 일단 상태 좋은 올드 렌즈를 먼저 구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이 비율에 맞춰서 뒤에 필터를 덧대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상태 좋은 올드 렌즈를 구해서 페이크 아나몰픽 렌즈로 이미 만들어 놓은 렌즈를 국내에서 이미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언 글래스라는 렌즈인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렌즈도 아이언 글래스 렌즈고, 현재 여기 촬영하고 있는 이 렌즈도 아이언 글래스 렌즈고, 그리고 세컨 뷰로 촬영하고 있는 이 렌즈도 아이언 글래스 렌즈입니다. 플레어를 약간 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틀어놨는데 이 렌즈의 장점은 이렇게 플레어의 위치도 뭐 원하는 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길게 할 수도 있고 세로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퍼플 제품인데 이 엠버 제품이라고 이 플레어가 엠버 색상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렌즈도 있고요. 물론 이런 색상이 없이 보케 효과만 가지고 있는 렌즈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렌즈를 한 달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운트 규격도 소니, 캐논, 후지, 마포 뭐 등등 모든 규격을 다 지원을 하고 20mm, 28mm, 35mm, 뭐 85mm, 135mm 등등 웬만한 화각은 다 갖추고 있어서 사실 제 생각에는 개인이
충분히 아나몰픽 렌즈 효과를 내기에는 가장 좋은 솔루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언 글래스 렌즈의 구매처는 아래 더보기란에 또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가셔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경 한번 해보시고요. 또 이 렌즈로 촬영한 영상들도 거기에 많이 있으니까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런 일반적인 렌즈 앞에 마치 필터처럼 덧대서 사용을 하는 아나몰픽 어태치먼트 렌즈입니다. 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파나소닉에서 나온 LA7200이라는 어태치먼트 렌즈인데요. 아쉽게도 이 렌즈는 이제 단종이 돼서 중고로밖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댑터 형식의 아나몰픽 렌즈들은 이 LA7200 외에도 볼렉스나 베이비 이스코나 뭐 SLR 매직 같은 더 많은 어태치먼트 렌즈들이 있는데, 사실 이 LA7200은 이 어댑터 스타일의 아나몰픽 렌즈들 중에는 좀 효과가 미미한 편이에요. 근데 제가 굳이 이걸 구매한 이유는 이 어태치먼트 렌즈의 특성상 초점을 두 번을 잡아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달려있는 렌즈들을 초점을 한번 잡아주고 또 어태치먼트에서 한번 잡아주고 이렇게 두 번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 LA7200 렌즈는 기본 렌즈에서 한 번만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편리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SLR 매직사에서 이런 어태치먼트 스타일의 아나몰픽 렌즈가 나오는데요. 두 번 초점 잡아야 되는 방식을 한 번만 잡으면 되게 도와주는 레인지 파인더라는 제품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SLR 매직의 아나몰픽 이 어댑터가 그 자체도 비쌀 뿐더러 레인지 파인더도 뭐 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저는 뭐 전체적으로 훨씬 저렴한 이 LA7200을 구매했고요. 이런 어댑터 형식의 아나몰픽 렌즈들이 갖는 장점은 앞쪽에 여러가지 렌즈들을 다 꽂을 수 있다 보니까 요거 하나만 있으면 여러가지 렌즈를 아나몰픽 효과를 주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문제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GH 시리즈 마포 센서에 맞춰서 나오다 보니까 이 환산 50mm 단 이산에서 사용을 해야 비네팅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초점 거리는 리얼 아나몰픽이랑 거의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 LA7200의 가장 큰 단점은 촬영 가능한 최단 거리가 굉장히 멀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뭐 물론 붙이는 렌즈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최소 촬영 거리가 2m예요. 2m.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카페나 실내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렌즈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이제 디옵터라는 최단 거리를 짧게 해주는 그런 또 어댑터를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저도 그 디옵터를 구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베이에서 1년 동안 잠복해서 단종된 이 T펜에 이만한 디옵터를 달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디옵터를 달면 1m 거리쯤부터 촬영은 가능해지는데 또 무한대 초점이 맞지 않아서 저 멀리 있는 피사체는 또 초점을 맞출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뭐 이러한 여러가지 단점들로 인해서 사실은 거의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렌즈에 붙여서 사용을 하면 실제 아나몰픽처럼 영상도 좌우로 압축돼서 사용을 할 수 있고, 배경 흐림 효과도 리얼 아나몰픽이랑 거의 흡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 가로로 길게 나는 플레어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당연히 리얼 아나몰픽을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나몰픽 렌즈들이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시루에에서 반갑게도 리얼 아나몰픽 렌즈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발매를 했어요. 가격이 699달러인데 사실 이게 비싸면 비싸다 할 수 있지만 이 아나몰픽 렌즈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측에 속하는 렌즈고, 50mm f1.8 렌즈고 크롬용 렌즈다 보니까 실제로 촬영 거리는 뭐 한 75mm f1.8 정도 하는 그런 렌즈입니다. 마운트는 소니의 E마운트, 크롭 E마운트 FA 아니고, 그리고 후지 X 마운트, 마포 마운트 이렇게 세 가지로 출시가 됐고, 아쉽게도 이 캐논 마운트는 안 나와서 저의 1DX에는 사용을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이 렌즈가 실제로 리얼 아나몰픽이다 보니까 뭐 앞서 말씀드린 모든 아나몰픽 렌즈들의 특성은 다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오토포커스는 지원을 하지 않고 매뉴얼로 조작을 하셔야 되고, 아무래도 이 저렴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작게 만들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리얼 아나몰픽의 어떤 큼직큼직한 플레어라던가 보케는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성이 다 나타나긴 하는데 조금씩 아쉬워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바젠사에서 나온 리얼 아나몰픽 렌즈를 BMPCC 4K에 물려서 잠깐 써본 적이 있는데, 진짜 그 렌즈는 BMPCC에 달자마자 와, 이거는 그냥 영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 렌즈는 뭐 비슷한 느낌은 납니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바젠 아나몰픽 렌즈는 400만원이 넘어가는 렌즈였고, 이 시루의 아나몰픽 렌즈는 70만원대 정도 하는 그런 렌즈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저것 다 귀찮고 진짜
진짜 리얼 아나몰픽 느낌을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로의 아나몰픽 렌즈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 렌즈는 저도 얼마 써보지 못해가지고 아직 많은 푸티지를 담아보진 못했는데 좀 더 사용을 해보면서 나중에 또 따로 후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아나몰픽 렌즈의 특성과 제가 실제로 사용해본 아나몰픽 렌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면서 또 어떻게 아나몰픽 렌즈 효과를 낼 수 있는지까지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런 컨텐츠 하면 딥에서 조회수가 잘 안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뭐 이런 쪽으로 좀 덕후 기질이 있고 좋아하는 게 있어가지고 열심히 만들어 보는 거니까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로켓단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로바! Something crazy.